안녕하세요.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자, 어제와는 또 반대로 오늘은 완전히 불같은 장을 시장이 연출해줬습니다. 완전 뭐 다이나믹하네요. 어제 오늘. 어제는 뭐 우리한테는 큰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닌데 어제는 좀 어거지로 빼놓고 오늘은 또 이렇게 미국장에서 이제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제 의회에서 제가 저번에 앨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금리에 대해서 3년 동안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며칠이나 갈 것 같으세요? 오늘 상승 나왔고 내일 뭐 오늘 상승 나온 여파에서 뭐 조금 또 밀려서 올라갈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며칠이나 갔을 때 또 미국장이 빠질까요? 미국장 빠질 때 또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무슨 이유를 또 써야 되겠죠. 자, 이 지금 시장 움직임이 말빨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다른 거 크게 움직이는 거 없고 벌고 있는 회사들 잘 벌고 있고 실적 나오는 회사들 잘 나오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백신 접종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빨에 계속 놀아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이제 어제 3년이라고 못을 박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지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상하게 말 바꿔서. 자, 그건 뭐 여러분들 앞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 걔네들 말빨에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종목 포착됐습니다. 효성 TNC고요. 자, 오늘 이제 요런 종목들 많습니다. 수렴 자리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했다거나 혹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제 음봉 떨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지수와 하락 때문에 음봉 떨어졌다. 그래 좋아 거기까지. 그러면 오늘 지수가 지금 100포인트가 들었어요. 그럼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절반만 상승시켜 놓고 아침에 이거 갭상승으로 나온 자리예요. 그래 놓고 이래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안 가고. 왜 그럴까요? 그건 뭐이 종목 끌고 가는 사람 마음이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요런 캔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음봉 가운데에서 이렇게 단봉으로 서 있는 캔들요. 요거 캔들을 조금 확대시켜 볼까요? 자, 요런 모습인데 요런 캔들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런 거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저기 차 캔들 책 보시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요거 잉태형이라고 하죠. 잉태형이라고 하는데 잉태형 캔들이 나오면은 뭐가 되나요? 다음 날 위든 아래로든 방향 잡을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잉태형 캔들은 뭐냐 하면은 내용은 그렇잖아요. 책에 뭐 내용은 그렇잖아요. 지금 떻게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은 내일은 위던 아래로든 방향 잡을 가능성이 높은 날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종가로 매수를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확률로 볼 때 확률 여기다 확률을 놓지 말고요. 네. 기회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오늘 종가면서 하는 거죠. 내일 위로 방향 잡을지 아래로 방향 잡을지 그건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위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혹시나 아래로 방향 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절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 하나에 내 인생 전체를 걸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를 여기 하나에다 다 몰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뭐 지금 뭐 적은 금액을 갖고 계시거나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효성 TNC 하나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 몰빵을 넣어놓고서 내일 상승을 기다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승이 나와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자산에서 분할을 해서 분배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산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매수는 어떤 건가요? 이거 뭐 어려운 건가요? 특정한 뭐 방법이 있나요? 종목만 찾아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기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 차이예요.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 일관성에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를 일관성 있게 계속 넣었다 뺐다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익의 비결이고요. 한 종목 잘 사서 많이 먹으면 좋죠.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종목에다가 모든 걸 걸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가면서 그날 지수 상황에 맞게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거. 설사 내가 매도한 자리에서 얘가 더 가더라도 먹고 나온 사람은 언제든지 옳은 사람입니다. 못 먹고 나온 사람이 항상 바보고 시장에 흑우 가능성이 많죠. 조도 못 먹는 사람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올라도 어디다 팔까,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고요. 빠져도 에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 그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줄 사람은. 이 종목 끌고 가는 사람한테 그러면 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웃겠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일관성 있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됐으니까 내일 위로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45만 원 언저리부터는 1차적으로 이익 실현 구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만 원 1차 목표가 잡고 그 다음에 한 47만 원대 들어가면서부터 또 2차 목표가 잡아보고, 뭐 나머지 물량으로 전고점 돌파하는지 확인하다가 전고점 돌파 못한다 그러면 청산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이 또 나올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입니다. 어제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종가 매수 가능성이 있었죠. 어제는 무슨 색깔이었나요? 어제 양봉이었죠. 근데 지수 하락 나오면서 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 다시 매수를 했고요. 자, 아프리카 TV는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컨센서스 발표는 이 회사는 나오지가 않아요. 최소한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돼야지 컨센서스 발표가 나오는데 얘네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광고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서 실적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고, 고점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은 자리예요. 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요 중간에서는 적절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좀 챙겨 놓고 나머지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5일선 오늘 되돌려 놨기 때문에 내일 좀 기대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TCK입니다. 얘도 지금 수렴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도 버텨줬고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수렴 자리에 있어요. 얘도 지금까지 긴 상승이 왔는데 요거는 거래량 없이 그냥 터졌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거래대금도 한번 좀 뻥 터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시 수렴 자리에 왔어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못 가고 21선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지금 요런 종목들은 만약에 돌파가 못 되고 21선 빠져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완만하게 우상향한 거에 대한 피로도를 여기에서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1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 눌림목 구간을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21선을 올라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했다가 힘에 붙이고 빠진다 그러면은 청산하고 바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 3% 손실 나는 거, 그게 아까우면은 이런 매매는 못 하시죠. 그렇다고 다른 매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은 감안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손실 난 거 상쇄시키고 나머지 내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추세 가져가는 놈들 있잖아요. 또 뻥뻥 가는 놈들 있고, 그런 걸로 상쇄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요, 3표 시멘트 장학형 캔들에다가 삿바형입니다. 삿바 캔들 몸통 관통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 제가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송에는 이제 막 5일선을 돌파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 윗꼬리를 달아서 삿바형 캔들로 종가를 마감한다면 훨씬 더 좋겠다. 근데 삿바형 캔들 만들어줬어요. 이런 종목들 거래량 한번 터지면 일단 다시 한번 가격 저항선 5,000원 돌파된다면 어디까지? 2차 목표가 5,500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 가다가 말았죠. 근데 오늘 반전갭 상승으로 5일선 위에 시초가 만들어 놓고 방향 잡아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일부 물량은 좀 이익 실현해주고 가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고 외국인 기관 최근에 없던 강하게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현재 누적 수익이 6.47%고요. 효성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도 똑같죠. 요거 캔들 색깔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봉이면 더 좋겠지만 5일선에 걸쳐 있어요. 요거 뭐예요? 잉태형이죠. 그러면 얘도 내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러면 요 종목이 마음에 드신다. 오늘은 좀 잡아보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얘는 더군다나 밑에 21선이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잡더라도 내일 장중에는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죠. 다시 방향을 잡아준다면 앞전 고점 중간에서 이익 실현하면서 고점까지는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것도 내일은 좀 보셔도 괜찮겠다. 잉태형이다. 그래서 내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같은 캔들입니다.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죠. 얘는 방향 정하면 5일선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21선으로 내려가느냐 그거예요. 오늘 기관에서 수급 들어와 줬습니다. 자, 네이버도 똑같죠. 내일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하는 날인데 방향 정하면 5일선에 올라탈 때고 못하면은 21선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얘도 이제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22평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못 가고 정고점 돌파 못하고 하면은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요거를 제가 좀 이따 지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수가 22평을 기준으로 박스를 그렸었습니다. 22평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22평을 올라탄다고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까요? 바로 상승이 나올까요? 그렇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22평 올라태워 놓으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에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평에 안착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22평 위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2평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22평 위에서 박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볼 때도 종목을 들고 있을 때도 신뢰도는 훨씬 크죠. 왜냐하면 22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2평 또 지수가 이탈 나오면은 또 시장이 어려워질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바로 상승이 나오기보단 22평 위에서 지수가 이제 박스를 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22평 위에서 박스를 그린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확률이 한 발짝은 이제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올라타서 전고점 돌파 못하면 여기 22평을 전에는 제가 그랬죠. 치수가 하락 나오면은 저는 22평 아래를 기다린다. 거기까지 안 오면은 여기에서 박스 그리다가 다시 뭐 이렇게 W자를 만들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내일은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YJ한 게임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수로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왜? 계속 수렴 나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도 버티고 지수가 들어도 이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종목 끌고 가는 사람이 자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 이거 뭐 개인이 땡긴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그거 다 아시죠? 개인이 땡기고 개인이 많이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나요? 호가가 몇 개 바뀔 수 있을지언정 땡길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 끌고 가시는 분이 운전을 해야죠. 지금 시동만 걸고 공회전만 하고 있네요. 지금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자 언제 기아 넣고 출발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손절 라인 짧게 5일선 잡든지 20일선 잡든지 잡고서 매수 라인으로 봐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 지금 팍 죽었어요. 어느 날 거래만 한번 훅 들어오면은 한 번은 펄떡 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제주항공 오늘 음봉인데 갭상승 나왔다 음봉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여행주들도 그렇고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 꺾였나요? 저점은 올려놨죠. 고점은 높이지 못했지만 저점을 올려놨고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음봉, 오늘 음봉인데 아래 거 지워버리고 위에 거 지워버리면 결국에는 어디예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서 있는 거 뭐다? 이틀치를 하나로 묶으면은 도지다. 그러면 이 캔들에서 볼 때는 저점 고점 높여놓은 도지로서 지금 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 색깔 보느라고서 아 뭐 이래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어제 오늘 끝난 가격 보십시오. 어제 오늘 끝난 가격에서 어제는 이제 여기서 끝났었죠. 오늘 여기서 끝났고 고점하고 얘도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끝난 그냥 도지예요. 위아래 꼬리 달린 도지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세가 꺾인 거 아니죠. 5일선이 이탈 나온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얘가 내일 반전갭을 만든다면은 상승으로 다시 한번 방향 잡을 수 있겠고 반전갭은 아니더라도 오늘 만들었던 저점을 내려오지 않으면서 저점과 고점까지 높여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혹은 여기서 한번 떴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던가 아니면은 이후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뭐 청산된 종목도 있고 좀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잠깐 보시면 제가 요걸 말씀드린 건데요. 21선 기준으로 지금 지수가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21선 위에 올라타서 안착하고 22평이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 위에서 전고점은 돌파를 못하지만 박스를 그려준다면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은 시기가 뭐 완전히 다 왔다고는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점이 또 지나서 한 번 더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다만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거의 외국인 기관 1조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급은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보통 몇 천억 뭐 6, 5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 이렇게 그때 어거지로 이렇게 3천억 4천억 사면서 이렇게 땡겨놓은 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들어오려면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수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제 22평의 지지를 받고 있는다면은 여기에서 박스를 그리다가 전고점 돌파하러 갈 확률이 높다. 오늘 삼성전자도 22평 안착했죠. 자, 오늘 같은 날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개인은 오늘 다 팔았어요.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좀 손실 요 정도면 많이 줄였다. 털고 나오자. 딱 하죠. 그죠? 혹은 뭐 여기에서 잡아갖고 여기서 수익 내려고 판 사람도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물려있던 사람들 혹은 기존에 수익이 이만큼 났었는데 빠지다 보니까 아까웠었는데 요만큼 올라오니까 야 이제 요거라도 먹고 빠지자. 아우 올해는 그만둘랜다. 이런 사람들 오늘 지금 들어주는데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들은 다 팔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데 좀 아쉽죠. 이제 뭔가 가려고 하는 분위기 완전하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제 지지선 하나를 좀 만들어 놓으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매도가 나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뭐 시장이 내일부터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건 내일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전보다는 일단 분위기는 조금 더 달라지는 분위기가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수는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으로 방향 잡는다에 저는 생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요 꼭 붙들고 계세요. 이게
매매를 하면서도요, 특히 뭐 단기 매매도 그렇고 매매를 하면서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겁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본인이 더 잘할 텐데 본인이 선택했던 종목이니까 어디 이상한 종목 골라갖고 매매하다가 물렸어요. 그러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회사 그러고서 회사 봤더니 개판이야. 다 빨간색이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 매매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서 신뢰가 있다. 그거는 신뢰를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내 신념입니다. 내 신념이 그만큼 있어야지 그 종목에 대한 신뢰도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 거래하시고요. 지금 뭐 밖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 보면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종목들,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종목들, 종목 얘기하면은 야 그런 상장 회사가 있어? 이런 얘기 듣는 종목들 있죠. 마치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은 나만 갖고 있고 뿌듯하고 이런 게 막 대박이 터진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수익 내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요. 누구나 아는 종목으로 다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갖고 수익 내기는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종목으로 수익 내려면은 그 종목이 이슈가 한번 만들어져 갖고 대량 거래 금액이 터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맛집이 등록돼야 돼요. 이 집은 이제 한번 맛집이 등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잠해지다가 이후에 어느 날 다시 한번 앞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하실 때 좋은 종목 선택하시면은 네 크게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고 계시면은 좋은 성과 나리라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고요. 내일 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가 월요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월차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일단 내일 금요일 장도 잘 마감이 된다면은 일단 지수가 22평에 지지받는 걸로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일 장이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